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자고 했던 제가 요 부분, 이 아랫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보기에는 뭐 좀 복잡해 보여도 간단합니다. 뭐냐, 1인 창업의 경우는 사실 그냥 전업, 자영업이잖아요. 그럼 사장님께서 투자도 하고 노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자영업 형태이겠죠. 1인 혹은 뭐 알바 정도 껴서 2인 정도. 근데 요즘 무인 스터디 카페는 이 무인 운영이 아무래도 다른 음식점이나 그냥 다른 자영업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되어 있어서 청결 관리만 알바한테 맡겨서 제대로 그 청결만 잘 관리가 돼도 점주가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뭐 키오스크가 오류 나는 거 외에는 출동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제대로 된 걸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앱으로만 운영을 하면은 사실상 점주가 굳이 뭐 매일매일 갈 이유가 없어요. 대신에 원격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고객 관리는 계속 원격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실시간으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가게는 극단적으로 하루에 CS가 하나도 안 오는 날도 꽤 있습니다. 물론 흑자인 경우에서요. 팽팽 돌아가서 고객이 막 넘쳐 흘러. 그럴 때는 CS가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위를 잘 조절하면은 하루에 CS, 그러니까 고객 문의가 5개 언더로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에 괜찮다. 그게 무인 스터디 카페고 그걸 기대하고 다들 들어오시는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알바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가서 청소를 하고, 주인이 가서 청소도 하고 전화도 받고 새벽에 출동하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오는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줍는 입장에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줍는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다면은 그냥 인수하는 거죠. 근데 그 인수자가 없으면은 매도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제가 막 주축 창업이다, 인수 창업이다 이렇게 제 딴에는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걸 보면서 기존 운영자분들이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가게들의 권리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죠. 매수자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제가 주축 창업 이게 전도가 너무 잘 돼서 누구나가 다 주축 창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권리금이 올라가겠죠. 왜냐?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은 수요가 아예 없어서 권리금이 아예 거래가 안 돼서 원상 복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존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도 경쟁업체가 망해서 그 자리에 새 거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 경쟁업체 시설 그대로 새로운 사람이 인수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달라요. 아무튼 돌아와서 그럼 이제 3인 플러스는 뭐냐, 이런 케이스는 사실 드문데 제가 했던 형태고 이거를 더 다듬어서 이걸 더 시스템화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지향하려는 영역이에요. 3인 플러스 영역 뭐냐,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시고 점주의 역할은 인테리어를 신규로 하든 인수하든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죠. 최초에 이거를 키오스크로 돌릴 거냐, 앱으로만 돌릴 거냐, 그럼 어떤 문화를 가져갈 거냐, 고등학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중학생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여성 전용으로 할 거냐 남녀 공용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시스템이에요. 운영 정책을 타이핑이 가능하게 할 거냐 불가능하게 할 거냐, 엄청 조용하게 해서 쥐죽은 듯이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소음을 어느 정도 허용할 거냐, 음악을 틀 거냐 말 거냐, 이해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시스템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하드웨어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운영 전반의 것들, 그냥 사업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저는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는 시스템 이거 세팅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본인이 직접 하든 외주를 주든 어찌 됐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인 운영은 점장에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독서실 기준으로 하면은 실장이죠. 실장 내지 총무이 되시죠. 과거 독서실 기준으로는 총무 이런 분들께 맡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것만 잘 해놓으면은. 그리고 청소는 청소대로 뭐 이분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독서실 총무는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상주하면서 결제도 받고 막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 스터디 카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인 스터디 카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은 원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그렇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점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청결만 알바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점장도 점주도 굳이 매일매일 지점에 방문 안 해도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점주는 투자자인 거예요. 투자자. 임대인과 점주가 동일인일 수도 있죠. 내 자가 상가를 할 경우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르다고 쳐도 본질은 같아요. 자본을 대는 거고 자본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 안목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저게 돈이 될 것 같아 봤는데 실제로 본인이 베팅하지 않으면 아닌 거잖아요. 혹은 베팅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만지작 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뺏겼어. 그럼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점장은 사실 돈이 없어도 돼요. 저희가 처음에 1호점 위탁 경영했던 거 그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보시면은 제 가게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전에 했던 앱 개발에서 망해가지고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약간 일부 후퇴한 게 1호점 위탁 경영. 그래서 그게 성공해서 2호점 3호점 쭉쭉 냈던 건데, 자본 없어도 됩니다. 100원도 없어도 되냐고요? 네, 100원도 없어도 돼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운영 능력이 처음에 없어?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없어요. 배우면 돼요. 해보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해보면서 계속 돼요. 해보고 배우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열정과 패기예요. 이게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운영 능력이 있어도 못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알바는 정말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면 되는 거죠. 뭘 더 바랍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무인 스터디 카페를 접근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인데, 대부분은 1인 내지 2인으로 한다. 혹은 2인으로 시작했다가 1인으로 이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본인이 소유주면서 이거를 다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점주가 부동산 내 자가에서, 과거의 독서실들은 사실 이런 형태가 진짜 많았어요. 다르게 보면 이런 형태만 살아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임차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였어요. 과거 독서실도 그랬고, 그게 프리미엄 독서실한테 밀리기 전에도 그런 형태였고요. 사실 밀리고 나서 한동안 프리미엄 독서실이 잘 벌다가 결국에는 프리미엄 독서실도 자가인 경우만 남는 경우가 생겼고, 지금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인 분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 이자 정도는 나오거든요. 아무리 금리가 올랐어도 그 최소한은 항상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임차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답이 없다. 그분들이 던지는 거고, 그분들이 왜 던지냐? 열정과 패기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지친 거죠.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는 짧게 앞에 영상들이 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전 1호점부터 13호점까지 다 임차했는데 고정 비용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만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나오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임대인이 다 각각 있잖아요. 임대인분들은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물론 돈이 될 때는 좋죠. 돈이 될 때는 좋은데 이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들고 있지 말고 개별 매각하자. 그래서 개별 매각하려고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가 더 큰 일이 난 거죠. 키오스크가 멈춰버리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점주, 인테리어를 저희가 했었고요. 저희가 직접 잡거나 혹은 신규로 할 때도 직영으로 공사를 했었죠. 그리고 시스템도 여러 가지 저희는 R&D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고등학생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여성 전용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 해봤어요. 저희 직영점에서. 마음대로 해보는 거죠. 매출을 좀 포기하더라도. 왜냐면 충분히 잘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이 점장 개념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점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를 쓴 거죠. 점포가 한두 개면은 1호점은 네가 맡아, 2호점은 네가 맡아,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점포가 여러 개니까 뭐 마케팅은 네가 맡아, 경영은 뭐 네가 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청소는 새벽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 지점에 알바를 3명씩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만 실제로 36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39명까지 되네요. 13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정리한 거 과거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고정 비용을 너무 높여놓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케이스 이제 4개고 여기에 새로 시작하는 거 이제 5번째, 6번째 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정 비용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 고정 비용이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정 비용이 굉장히 크고 이거 감당 안 된다. 잡으시는 분께서 손해보실 것 같다. 그런 것들은 그냥 폐업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그러고 팔아봐야 뭐 욕이나 먹고, 그리고 그 잡으신 분께서 손해보면은 그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고정 비용은 감내 가능하다 정도의 이제 작은 매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임차에 고정 비용이 있는데 임대인은 이 사업에서 빠져 있지만 점주분께서 케이스 하나는 거의 다 운영하세요. 이분은 애초에 부업으로 이 업을 보셨고 본업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겸업 형태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께서 어지간한 건 다 하십니다. 이미 이건 세팅이 돼 있었고 위에 것들은 인수했을 경우 세팅이 돼 있잖아요. 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세팅된 거를 잡으신 이제 분이 3분이 계신데 2분은 임대인이 따로 있고 1분은 자가다. 그 중에서 1분은 본인이 운영까지 하신다. 그리고 알바도 풀로 안 쓰고 알바도 쓰면서 본인이 틈틈이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5분 거리니까 가서 청소도 하신다. 왜냐면 이용자가 막 진짜 미어 터질 때는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틀에 한 번씩만 청소해도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런 매장들 많아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 받으면 되고, 그리고 투자자 겸 사업자 겸 운영자가 동일하니까 그냥 부업으로 접근을 하신 케이스예요. 또 하나는 이분께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점포가 여러 개 있으세요.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스터디 카페도 한번 해보자. 공부할 겸 겸사겸사 한번 해보자 해서 임대차 계약도 월세 별로 안 비싸니까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점포 여러 개를 그냥 직접 관리를 하신다. 이분도 집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청소를 그냥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사장이 하면은 하루에 50평 기준으로 솔직히 저는 30분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 내가 직접 청소할 때 한 지점당 30분에 다 컷하고 나갔다 그랬더니 뭐 어떤 분께서 말도 안 된다면서 거짓말이라면서 뭐 걸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청소는 제대로 하려면은 30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만 잡으려면은 30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 해주면 돼요. 그렇게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자가예요. 근데 이분께서 사업자도 본인 명의로 했고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운영은 하지만 이 고객 관리나 이런 막 자지구레한 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난 사실 그냥 임대인으로서 그냥 있었는데 사업장을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내가 인수하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왜냐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가 내가 이제 직영 더 이상 안 한다, 저희 이제 빼겠습니다 했을 때 임대인 본인이 인수하는 게 그래도 좀 나은 조건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격으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원격으로 관리가 된다고요. 굳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점장이 따로 계신데 원격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청소는 아르바이트를 그냥 꽉 채워서 해요. 그렇다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임대인이자 사업주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했으니까 프로토 매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자, 이 점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런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다. 요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더 많은 곳에 이런 매장이 생기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 매장입니다. 사실 임대인분 따로 계시고 점주가 저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진행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 고정 금액으로 했더니 리스크에 취약하다. 리스크 왔을 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 계약만 하는 거예요. 수수료 계약. 그래서 임대인분이, 그리고 수수료 계약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임대인분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조건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투자금을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제가 운영 시스템이랑 뭔가 톤앤 매너도 잡아야 되고 규정도 다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하겠다. 마케팅도 제가 하겠다. 그런데 경영, 그러니까 운영을 맡아서 할 사람은 점장을 따로 두겠다. 지금 제 직영점도 점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도 거기대로 따로 둘 생각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해야 되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저희 직원이 그걸 같이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그쪽
새로운 매장들을 담당할 점장을 따로 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둔다는 거예요. 그럼 점장 1, 점장 2, 점장 3이 되겠죠. 그래야 더 책임감 있게 할 거니까. 그렇게 바꿀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바생으로 이렇게 각각 점포는 다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했던 얘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케이스를 보자고요. 앞으로 할 케이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럼 왜 본인이 본인 건물에 투자까지 했겠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본인 건물에 인테리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그냥 원상복구 해고 나가주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원상복구 하고 나가주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해서 월세 수익만 얻고 싶어서 잡는 게 상가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투자까지 왜 하게 됐냐? 공실이 생겨서 그런 거죠. 결국에는 비교 대상이 이걸 내가 공실로 둘 것이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가를 이대로 둘 것이냐, 빨리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아.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베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팅을 해서 공실 부담을 줄이자,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줘보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고, 뭐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취업 내지 부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부담을 임대인은 투자를 하고, 점주는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점장을 운영을 하면 된다. 그렇게 윈윈윈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방금 했던 내용이고, 이게 전 직영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막 꼬여있고 좀 복잡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앞으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형태는 좀 심플해요.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본 채널을 보시는 본인께서 이미 운영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 내가 예비 창업자다 했을 때 본인의 포지션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인수해서 창업해보고 싶다. 인수 창업자라고 할까요? 인수해서 창업해보고 싶다 했을 때 결국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시설이 있고 내가 원래 받던 월세를 그대로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냥 고정되어 있고, 다만 월세를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혹은 기존 월세에서 높이지만 않아도 다행인 거예요. 요즘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월세를 높여서 계약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 창업을 할 때 임대인이 월세를 높이려는 그 입장이 있거나 이걸 전제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이해는 하되 그걸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두고, 그래서 내가 주었어. 그러니까 주었다는 게 인수했어. 인수했을 때 내가 운영까지 할 거야.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겠죠.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다. 집 근처에 하나에서 3개 정도를 내가 줍줍해서 원격으로 관리하고 싶다. 3개 정도로 관리하려면 원격 관리가 필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이거 보는 게 낫겠네요. 공실 상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경영 운영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상가가 있어. 상가를 싸게 잡아놓은 게 있어.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하고 싶어. 근데 직접 운영을 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본인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설은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시스템을 세팅할 필요는 있죠. 그래 놓고 운영할 사람을 또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부업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 그런 매뉴얼을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나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무자본으로 스터디 카페를 경영하고 운영해보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죠. 내가 경험도 해보기 전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경험을 해보겠다. 그런 경우 점장으로서 이미 시설되어 있고 이미 오픈되어 있는 매장을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위탁 경영을 해주겠다, 제안을 하면 되죠. 그거를 제가 1호점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주체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창업을 할 건데 인수 창업으로 주로 하고 싶다. 자영업으로 하긴 할 건데 내가 만약 3억이 있어. 그럼 3억으로 신규 창업으로 하나를 차리는 게 아니라 1억, 1억, 1억 이렇게 조그맣게, 뭐 5천에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에 권리금 5천짜리 하나, 그리고 보증금 3천에 권리금 7천짜리 하나, 또 보증금 뭐 5천에 권리금 1,000만원짜리 하나, 그럼 또 4천이 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공실상가가 있는데 해결하고 싶어
이것 좀 해결해줘, 도와줘, 이런 분들이나 나 무자본으로 스터디 카페 창업해보고 싶어, 경영해보고 싶어, 내 명의로는 하긴 좀 부담스럽고, 뭐 물론 명의까지 해준다면 땡큐지만 뭐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명의까지 줄 것이냐,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런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죠.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동맹점이라는 걸 만들었다.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냐, 그냥 남들처럼 인테리어 해주고 돈 벌면 되지 뭐 좋다고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을 하냐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런 이유예요.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고요. 일단 더 이상 이게 신규 창업하고 임차해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엔 또 모르겠지만 현재 무인 스터디 카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이거 못 따라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이거 못 따라오셨다,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메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다음 영상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벌써 주말이네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